안녕하세요. 이승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과 학과장 이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한빛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안대학교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의 오픈 특강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픈 특강을 진행하게 되어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오픈 특강에 오프라인 참여자 인원을 대폭 줄였고요. 철저한 방역과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제외한 참여 학습자분들 그리고 촬영을 위한 모든 스태프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대학교 환경관리학 강좌를 개발한 환경보건과 이관영 교수님과 앞서 소개했던 환경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인 이혜린 선생님, 류한비 선생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구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학습자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많은 학습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 학과장 이관용입니다. K무크는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학들,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등 전국 116개 전문가들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마다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이 강좌 개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만이 강좌로 개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관리학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도부터 강좌가 최종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약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수도권 최고를 꿈꾸는 환경과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을 비롯해서 대기업 또는 기업의 환경 및 보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고요.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등의 인근 지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들이 노력하고 학과에서 노력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K무크 환경관리학 선정도 아마 이러한 지금까지의 역사와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무크 환경관리학은 2021년도 2학기 강좌가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도 좋고 학과에 대한 궁금하신 것도 좋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 선정이 교수님들의 개인적 역량보다는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한 많은 대학과 전문기관들이 K무크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교수님들,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 교수님들의 어떠한 개개인의 역량이 조금은 우월해서 탁월해서 선정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린 스님의 소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학 강좌를 수강하였고 본교 환경보건과에서 이승길 교수님과 이관영 교수님에게 지도받은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 훌륭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무척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K무크 강좌를 통해 환경을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야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구온난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 분야와 작업형 질환 등의 보건 분야를 본 강좌를 통해 학습해 봄으로써 예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환경과 보건 분야의 진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이예린 선생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 및 국제보건학 석사과정에 있으면서 산업체의 직업성 질환 유해인자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유해인자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유한표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본교 환경보건과를 졸업하고 이승길 교수님의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를 수강한 류한빛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환경보건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어서 익숙하지 않게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보건 분야는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학과를 졸업한 후 실내 공기 유해 물질을 분석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내 공기를 만들고자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에 환경관리학을 수강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예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학은 학생의 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교양으로서 유익한 강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강좌가 아닐까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이예린 선생님과 류한표 선생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두 분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의 말씀에서 환경 및 보건관리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그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환경관리학 강좌와 저희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는 여러분의 20살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꿈은 꿈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그 누군가가 말했다죠.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보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관과 진로 분야를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건학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반드시 또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환경관리학 강좌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과 보건에 대한 지식이 쌓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보건을 너무 낯설거나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환경과 보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환경 보건을 전공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그리고 연구원분들의 소개 인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는 개별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개별 강좌가 무엇이고 또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요 세부 강좌가 환경관리학 개별 강좌에 대한 내용은 우리 환경보건과 학과장인 이관인 교수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무크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원의 일환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개별 강좌는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강좌로, 즉 하나의 교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묶음 강좌라고도 있는데, 묶음 강좌는 흔히 융합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개 남짓되는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복합적으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는 분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의 묶음 강좌, 그다음에 반려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묶음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채용관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 강좌도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관리학 강좌는요, 인간의 호흡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소를 비롯해서 공기 구성과 공기가 오염이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이 오염되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약 70% 이상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된 물을 우리 몸이 섭취하였을 때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강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외 또 식중독은 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또 위생과 소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환경관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기생충 등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상 반응과 건강상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업보건 분야가 있는데, 산업보건 분야는 지금 연구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교수님, 우리 지금 모두가 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의자는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조명은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이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 장비 또는 음향 장비,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장애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분야가 산업보건 분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기업체의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환경관리자를 선임해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대기나 수계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환경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분야를 학습하는 것이 환경관리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무크 환경관리학에서는 일반적인 개론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매우 체계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20년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앞으로 닥칠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환경과 보건 문제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 문제 5가지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결코 다르지 않는 문제로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기상이변이라든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실패, 그리고 자연재해라든가 생물 다양성 감소 및 또한 인간이 유발하는 환경 재난 등이 그 1위부터 5위까지 인류가 앞으로 닥칠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우리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의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서 인수공통 감염병, 즉 사람이나 동물의 공통적으로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현대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및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인식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누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방치한 채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후위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라미 리프킨은 문명 비평가이기도 한데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도 몇 차례의 팬데믹 상황이 있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또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메르스라든가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증 같은 5번의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번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것에 주목해야 할까요? 또한 이번 환경관리학 오픈 특강에서 환경 분야의 연구원으로서 본 강좌가 왜 필요하고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또한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를 선택한다면 어떠한 꿈과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지 우리 본과를 졸업을 해서 지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먼저 유한빈 선생님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기 교수님의 환경관리학 강좌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보건 학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접하는 학생들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환경보건학 강좌를 듣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배웠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강좌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한다면 꼭 필요한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과 생활의 뿌리가 되어서 학문의 이해도를 한층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환경보건과 학생들은 크게 보건, 대기, 수질, 폐기물, 또 산업위생 등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는데요. 분야마다 세분화되어서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 시대로 사이버 강의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제가 본교 캠퍼스를 다녔던 재작년에는 실제로 이제 옆에 계신 두 분을 포함하여 전문성 있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수업은 아주 열정적이고 학생들에게는 친근한 교수님들께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공정시험법이나 실습 과목들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업무의 배경 지식을 깔아서 일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현재 검출기기로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HPLC 등 검출기기를 다루면서 현재는 환경 측정 분석사의 꿈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듯이 저도 처음부터 한 분야를 정했던 것은 아닌데요. 학년이 올라가고 수업을 듣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교수님들과 직접 상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진로를 정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재 지금 주어진 업무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을 위한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장안대학교 환경보건 전공을 추천하고 싶고요. 학생들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유한빈 선생님이 저희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 수질, 폐기물, 그리고 산업위생, 그리고 공중보건학 같은 환경보건학이라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다 개론 위주로 접해볼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한빈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3개나 취득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농담이고요. 환경보건학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내가 환경 분야가 됐든 보건 분야가 됐든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유한민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유한민 선생님은 지금 환경
측정 분석사 자격을 또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또한 주관하고 있는 국가 시험이기도 해요. 어, 환경 측정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건 앞으로 사회 구성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됐든 어떠한 기후변화가 됐든 그 얘기는 대기 속에 오염물질이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앞서서 이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물속이 오염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인과 질소가 얘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수질 오염 물질이 어떻게 환경을 손상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그 전문 영역 분야 우리가 환경 측정 분석사는 수질과 대기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무튼 조만간 유한빈 스님의 환경 측정 분석사 자격증도 꼭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학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쉬우면서도 체계적인 콘텐츠로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뜻이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 직업 선택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 환경관리학 강좌는 대학의 환경보건학, 환경공학 또는 보건환경과학과의 전공 필수 개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승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 수질 폐기물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까지 개론적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론 내용들이 굉장히 평이하게 여러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산업체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환경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아야 될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로서의 직업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의 열정과 꿈을 환경 및 보건관리 분야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삶의 큰 보람이자 만족감을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예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5년간 밀폐공간 지식재해가 95건이나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76명이라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어요. 이는 밀폐공간 지식재해가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일반 사고재해 사망률 1.2%에 비해 40%나 40배나 높다고 하던데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근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죠. 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폐 공간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50%가 넘을 만큼 상당히 위험성이 큰 업무입니다. 밀폐 공간이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경우에는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같은 특수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출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밀폐 공간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작업 공간 안에 적당한 공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밀폐 공간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 금지 같은 위험 장소임을 표시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위험한 장소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혜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밀폐 공간의 지식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관련된 연구 활동들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식재해 외에도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혜린 선생님께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식재해 외 산업재해 예방법은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이 있는데요.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재해 손실 발생은 우연적이므로 사고 발생 자체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사고와 원인의 관계는 필연적입니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자의 사전 점검, 작업 근로자는 작업장 내부의 정리 정돈, 보호구 착용, 표준 작업 방법을 준수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위생 분야는 산업 현장이 점점 다양해지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며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해인자들의 관리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국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관리자와 산업환경 측정 전문가 및 화학물질 분석사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 산업위생 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창시절 미래에 대한 큰 생각 없이 과에 들어온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환경이라는 분야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말씀들과 실습 수업을 통해서 점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특강을 해서 대학원에 다니시거나 취업하신 분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 제가 대학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여쭤보니 이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때 대학원에 대해 진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제 고민이 있을 경우에 이 두 분 교수님들께 상담 신청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이제 진로 상담 때문에 이 교수님들을 많이 찾아갔는데요. 이승일 교수님과 이관윤 교수님께 찾아간 결과 지금은 원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며 함께 해결 방안을 주시는 감사한 교수님들이십니다. 네, 학과의 취업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학생 대부분이 취업을 했고요. 저는 교수님과 상담을 했을 때 이제 대학원 진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3학년 때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를 취득하여 학점은행제에서 이제 교양 6과목을 추가로 듣고 4년제 학위를 취득하여 이제 2021학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갑자기 이혜린 선생님과 유현민 선생님이 저희과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순간적으로 좀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혜린 선생님은 환경을 전공한다기보다는 보건을 전공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도 보건대학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기사 국가 자격을 취득할 자격을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 자격 체계를 보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산업기사보다는 기사보다는 기술사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또는 산업체의 경력이 필요해서 아마 이혜린 선생님도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혜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막연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환경과 보건 분야도 역시나 K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전공자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환경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수님들의 강좌 소개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학습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학습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두 제자분과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 속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제가 그 사이에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고 있을게요. 질문을 제가 정리하는 중간에 세 분의 마무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환경관리학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이나 또는 환경보건학이라는 전공을 고민하고 계시는 고등학생분들이나 또는 현재 환경보건학을 선택을 해서 학습하고 있는 재학생분들 또는 이제 졸업생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하는 게 쉽게 효율적으로 환경보건학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팁 또는 요령이라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부터 얘기할까요? 네. 예. 환경보건학 분야는 여러분들 했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분야와 비슷하지만 이제 산업보건, 산업위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질대기 폐기물 또는 뭐 소음 진동 뭐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이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부 전공을 만들어서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하셔서 한 분야만 선택을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굉장히 그 좋은 분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20대 여러분들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 분야에 굉장히 필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이 수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진로를 결정하시는 그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딱히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환경관리학 또는 환경보건 쪽의 전공을 선택하셔서 우리 같이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문과 환경보건과를 졸업을 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케이무크 환경관리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지금 환경과 보건 분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일 속에 어떠한 보람을 찾고 계시며 또한 그 분야가 어떠한 비전 또한 미래 발전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환경관리학 강좌를 정말로 수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보건이라는 전공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라는 그 고민에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유한미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환경관리학 강좌를 수강하고 처음에는 대기, 수질, 산업위생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서 어느 자격증을 먼저 따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대기 산업기사를 먼저 취득을 하였습니다. 대기 쪽이 일단 산업위생이랑 근접해 있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그 환경과 가장 비슷한 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2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수질, 그리고 산업위생까지 다 취득한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실내 공기질 분석 업무입니다.
크게 TVOC나 포름알데히드, 뭐 곰팡이, 성면, 미세먼지 등 이런 항목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나 뭐 포름알데히드, 라돈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분석하는 업무로서 환경에 제가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실내 생활하는 여러분들께 좋은 공기를 만들어 주고자 저는 보람찬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학 강좌를 들으시면은 처음에는 어떤 분야로서 자기가 진로를 진출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승길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컨텐츠를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잘 들으시고 이제 수강 차수가 지나시면서 더욱더 전문성 있는 강의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 유한빈 연구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한빈 선생님이 앞서서 소개할 때도 실내 공기 오염 측정이라든가 환경 측정 샘플링부터 실험까지 하는 업무를 하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질문하신 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청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측정 대행 업체인데요. 이제 측정자분들께서 따로 시료를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저는 분석실에서 처음에 전처리를 하고요. 기계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FID랑 질량 분석기라고 두 가지 이제 검출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로 TVOC 항목을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저울을 사용하고 뭐 곰팡이, 부유세균,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분석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저희 회사에 각자 맡은 업무가 또 있으셔서 뭐 성적서를 작성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나 저희 사업장에 이제 나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분석 업무가 또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 측정 분석사 자격증도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다양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봐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는 신이 아니고서는 모르겠죠. 어,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발생을 하는데 저의 성분이 뭐지? 얼마만큼 발생을 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기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은 가스상이든 입자상이든 그 성상에 따라 약간 다르는데 그 성상에 따라 그 시료를 포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시료에 따라서 어떠한 적법한 측정 메디아를 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업무도 하시는 거고. 자,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그 물질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농도로 함유되어져 있는지를 앞서서 얘기했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원자합관 강도계와 같은 분석기기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양을 검출해내는 분석 업무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한빈 스님이 하시는 일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업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환경으로 배출하는 그 모든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확한 양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부나 관할 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그 기업도 국가에다 인정받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정받은 업체에서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분이 환경보건과를 졸업을 하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디로 취업할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또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환경보건과를 졸업을 하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 처리 기사와 같은 환경 분야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위생이라는 보건 분야의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자격을 왜 학과장님이나 연구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국가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F1이라고 하는 전 세계 24명만 들 수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운전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해요. 아무리 운전을 세계에서 24명 안에 들어서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대한민국 땅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 또는 산업위생과 같은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법으로 환경관리자와 보건관리자라는 그 직종을 의무적으로 기업체에서 선임을 해야 돼요.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 뽑을 때도 관련된 국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보건과를 입학을 하면 관련된 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통해서 관련된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해서 1차적으로는 기업체,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 이 기업체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에 다 의무적으로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대행을 맡길 수도 있고 반드시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것도 조금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 즉 모든 대한민국 기업체가 다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과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는 앞서서도 우리 학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보건직 공무원,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현재 서울시청 및 경기도청, 화성시청,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졸업생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연구소라든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또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서 인원이 좀 작은 데는 대행이라는 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선임하지 않고 뽑지 않고 전문기관한테 한 달에 얼마씩 또는 분기에 얼마씩 돈을 주고 그 측정 보건 업무를 대행을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대행 업체도 취업할 수 있다라고 우리 땡땡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법으로 정해진 업무라니 환경보건학이 네,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으로 반드시 뽑아야 되는 직종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 질문을 보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에 마스크 많이 버리는데 이것도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만 해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폐기물 처리 기사라는 국가 자격을 보면 보통 우리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가정용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안에서는 또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등등으로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고 있는데 이 폐기물들마다 적법한 과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각이나 매립이나 와 같은 재활용, 재사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누가 쓰냐에 따라서 병원에서 마스크가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마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마스크가 우리 감염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연성 감염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고열이나 기침이나 이러한 증상이 없는 감염자를 우리가 불연성 감염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썼던 사용했던 마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도 별도의 어떠한 폐기 장소 또는 폐기 처리를 해야 돼야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겪고 있는 마스크 처리도 당연히 그러한 적법한 절차에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현재 보건대학원에 있으면서 쾌적한 작업 환경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고용노동부라는 정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또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쾌적한 작업 환경을 기업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문가한테 그 대행료를 맡기고 우리 환경에 우리 작업장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내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이라면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다치고 일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적 지도 조언을 구하는 또 산업위생 전문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또 이혜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야가 또 어떤 분야인지 한번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작업환경 측정팀에서 일을 하는데요. 네, 운전면허가 있어야지만 저희 팀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업장을 방문 후에 이제 위해인자를 파악하고 이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지금 이혜린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보면 대한민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대표적으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뭐 고열, 분진, 소음 같은 유해인자로 인해서 소음성 난청이라든가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화학물질로 인해서 벤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직업병 백혈암, 그러니까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그 작업장의 유해인자들, 화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또는 우리 중량물 취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끔 6개월에 한 번씩 작업장의 유해인자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업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들이 또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업장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그 업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자격을 취득한 앞서서 운전면허를 얘기했는데 운전면허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 사업장들을 방문을 해야 되니까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가 없고 왜냐하면 특정 장비라든가 이러한 또한 이제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자가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이야기를 아마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보다 당연히 국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산업위생관리기사라는 국가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작업장의 유해인자가 무엇이고 그 유해인자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특정된 유해인자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그리고 분석된 그 수치가 현재 작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렇지 않는 수준인지를 당연히 우리 환경보건과에서 학습하면서 그에 관련된 국가 자격을 취득해서 그런 전문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이혜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 주신 거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뺏어서.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다양한 분야, 그다음에 우리 보건 분야, 환경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환경보건과는 그런 걸 공부한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시작은 여러분들 지금 수강하고 계신 환경관리학 가장 기초적인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관리학을 처음 들어오셔서 이 환경 또는 보건이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건지 빼기
환경보건학이라고 할까요? 환경보건학 여러분들 지금 오픈 특강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K무크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를 전공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환경보건과 또는 이제 환경관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환경관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오셔서 환경관리학을 좀 수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아, 그럴까요? 네. 네, 사실은 저는 그 우리 환경보건과를 홍보하는 그런 그 자리로 좀 이용하려고 참가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학을 지금 이승일 교수님께서 메인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관리학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게 오픈 특강을 참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 그다음 보건이라고 하는 분야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관심이 좀 더 깊어져서 전공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여러분들 지금 K무크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관리학을 수강을 하시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관리학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다 그럴까요? 같이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요? 지금까지 환경관리학 오픈 특강 환경과 보건의 분야의 전문가를 꿈꾼다. 조금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환경관리학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의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하고 성의껏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꼭 저희 대학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아니라 환경보건학, 환경관리학 강좌를 통해서 환경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내 인생에 꿈꾸는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대학에 가서라도 환경보건을 전공하시면 보건에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여러분 삶을 할 수 있다라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